안녕하세요. 37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공지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B2B 전시회를 집중적으로 좀 파보려고 정말 어렵게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 B2B 전시회의 미래와 발전 가능성이라는 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제일 먼저 경연전람의 김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저희랑 이야기 말씀 나누셨는데, 79년도부터 전시회와 관련된 업무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우선 김영수 대표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인전람 대표 김용수입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하세요, 먼저. 네네네. 말씀하시죠. 그러면 제가 나머지 다른 두 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킨텍스의 김태칠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저희 웨비나에 몇 번 나와주셨었는데, 예, 오늘 또 킨텍스 가장 큰 전시장에 계시기 때문에 대표 선수로 저희가 초청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국내에서 가장 큰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는 공작기계협회의 심토스를 맡고 계시는 박재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작기업회 박재현입니다. 오늘 이 토론이 대선배님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위축이 돼가지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무슨 한번 말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 김영수 대표님께서 이렇게 먼저 준비하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얘기해 드릴 것이 B2B 전시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한 건데요. 사실 여기다 참여하신 분들 또는 듣고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예기치 못하게 작년에 코로나라는 어떤 이 외부 충격이 오는 바람에 상당히 전문 업계가 다 어려빈청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참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사실 저희들도 그 방향을 좀 찾지를 다 못했는데, 그래도 한번 이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방향을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2B 전시회들은요, 참가업체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오프라인 전시를 통해서 직접 홍보를 통한 기업 이미지 관리라든가 고객 관리 효율성 제고, 해외 진출 및 판로 개척, 신규 고객 정보 수집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쟁사와 유관문화 정보 수집 및 네트워크를 하는 데 참여 목적을 두고 이 전시를 운영해 해왔고요. 참관객들한테는 미래 동향 예측이라든가 관련 트렌드 파악, 신규 거래선 확보, 기존 거래선 유지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시회를 기획 개최해 줬습니다. 물론 저희들 주최자는 가장 중요한 거죠. 이윤 창출을 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산업의 성장 동력을 제시를 했으며, 지역 지방자치라든가 그다음에 중앙정부에들은 경제적 효과 도모, 그다음에 주변 인프라라든가 사회적 경제적 효과성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이 전시회를 기획 전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해왔는데 2020년도 작년도죠.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이 코로나라는 어떤 커다란 복병이 와서 이 전시업계에 커다란 쓰나미가 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세계적으로 모든 많은 전시회들이 거의 다 캔슬이 되거나 아니면 축소 운영 아니면 대안으로 해가지고 비대면 전시회로 진행됐던 것이 아마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똑같은 그런 현상을 갖게 됐었는데 마침 우리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서 이 국내 작년도 전시회를 전년도 전시회에 비교를 한 현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전시회 동향으로서 이제 참관객 수를 죄송합니다. 참가 업체 수를 본다고 하면은 참가 업체 수가
이 70% 이상이 한 16.3%, 그다음에 30% 이하가 9.1%, 그리고 대부분의 그 한 4분의 3 정도가 한 30에서 70% 정도인데 거의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마 작년도에 전시회 그 열렸던 전시회 그를 본다 그러면 참가 업체 수는 반으로 줄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람객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70% 이상이 한 15%, 30% 미만이 15%, 나머지 한 70% 내외가 거의 반으로 줄었던, 어떻게 보면 거의 그 참담한 수준이죠. 이런 수준으로 그 전시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전시회를 오프라인 말고 이 대면 말고 비대면으로 하는 그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돼서 이거에 대한 거를 한번 참가자하고 참관객 그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설문을 해봤는데 참가자와 참관객의 이 설문을 조사한 결과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매우 필요하다 또는 고려 중이라는 사람들이 거의 90% 가깝게 89%가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 없다는 사람이 한 11%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아마 이 대면 전시회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인 비대면 그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주최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참가자하고 참가객하고 좀 다른데 보면은 한 80% 정도가 필요하다 또는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식이고, 또 필요 없다는 데들이 한 20%. 아마 이게 이 참가자, 참관객, 주최자의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비대면으로 했을 경우에 주최자들의 수입원 창출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 비대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전시회가 작년에 많은 부분이 캔슬됐지만은 캔슬된 전시회 중에서 정부라든가 협단체 같은 데에서는 일부가 이 전시회를 비대면으로 했던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온라인 전시회라든가 또는 화상 상담회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했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는 것이 한 5, 6% 정도. 그다음에 이 평가를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하는 불만이나 매우 불만이 거의 한 26%. 그다음에 보통이라는 게 한 48%.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업체에 따라서 또는 이 관람객에 따라서 또는 주최자에 따라서 이 평가가 양분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대면 수단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보완을 좀 한다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즉 올해죠. 이 전시 산업의 추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전시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대비 80% 이상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한 15% 조금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80% 가까이 한 70, 한 4% 정도 되죠. 이 사람들이 한 30에서 한 80% 정도, 결과적으로 한 반 정도로 좀 간다고 예측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30% 미만이라고 보는 업체들도 한 12% 정도로,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전시회가 굉장히 축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전시회는 언제 그러면은 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 시기를 예측을 했는데 올해 1, 4분기는 거의 1, 4분기는 거의 없는 걸로 좀 나오고 있고요. 2, 4분기 전시회에 2, 4분기쯤에 좀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9%, 또 한 3, 4분기 때쯤에 이제 좀 전시회가 좀 궤도에 오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29%, 4, 4분기로 보시는 분들이 28%, 심지어는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 이후에나 가야지 본궤도가 하지 않나 하는 업체들이 한 3분의 1 수준으로 예측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결과적으로 온라인 전시회가 좀 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그냥 우리가 무조건 그 기존에 하던 그런 온라인 전시회보다는 약간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어떤 새로운 기법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시회를 연계시키는 하이브리드 전시회가 대안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용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아마 현재 많은 그 이 전시업계에서 보면은 참가업체나 그 관람객이나 기타 이런 그 데이터들은 이미 여러 이 저희들이 설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집이라든가 저장 관리가 지금 현재는 돼 있는 상태지만은 아마 이 데이터들을 좀 그 전문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이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새로운 전략이라든가 어떤 툴을 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업체는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좀 동원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구상을 한 것이 온라인 전시와 오프라인 전시회를 병행해서 하자.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들이 오프라인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듣고 있어. 그 괜찮아. 미진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떤 지리적인 요건이라든가 또는 뭐 시차적인 문제 때문에 해외에서의 이 고객들 관심도를 끌어오는데 항상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걸 개발해서 그거를 좀 보완을 시키면 좀 어떻겠느냐.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그 새로운 바이어들도 발굴을 좀 하고 사전 제품을 검색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온라인상에다 정보를 좀 올리고 또는 온라인상으로 직접 오지는 못하지만은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는 화상 상담의 어떤 그 툴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좀 해놓는다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빠지더라도 어떤 셀러와 바이어의 매칭을 시켜가지고 온라인 상담회를 연결을 시켜서 셀러 바이어를 매칭을 시켜주는 어떤 그런 방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산업 정보라든가 이 트렌드를 제공을 하고 이 전시회 기간뿐만 아니고 전시회 좀 후에 마케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온라인 플랫폼을 좀 개발하는 방법.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과 결합을 해서 실제 제품을 뭐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만 확인을 좀 하고 대면 미팅을 좀 증대시키고 그다음에 화상 상담을 전시 기간 중에 실시간으로 좀 해서 바이어들과 매칭을 좀 시켜준다든가 또는 이 전시회를 요새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이용을 해서 전시를 생중계 등 하면서 어떤 새로운 콘텐츠 같은 거를 새롭게 좀 해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온라인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제점들이 몇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사실은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는 이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툴들이 상당히 좀 개발이 된 데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또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조금 뭐 우리들 홈페이지를 좀 더 보완한 정도라고 할까요? 그 정도. 그래서 이게 어떤 수단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고 또 참가하는 익스비터들도 제품들에 대한 어떤 콘텐츠에 대한 어떤 그것들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좀 부족하고 그 사람들이 해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이 바이어들이 왔을 때 이 전시에 대한 몰입도가 좀 그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이번에 온라인 이걸 하면서 많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라 주도에 이런 데 한 데들 보면은 이 VR이라든가 AR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이 기법도 좋고 용량이 많은 어떤 그런 이 컨텐츠라든가 이 플랫폼을 하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의 바이어들이 물론 뭐 선진국도 있을 수 있고 중진국 또는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중진국이라든가 개도국이라든가 또 이제 일부 후진국도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환경 차이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좋은 어떤 이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 사람들이 열악한 그 인터넷 환경으로 해서 우리들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거 접촉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혹시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극동이라는 데다 위치하다 보니까 어떤 그 시차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아무래도 우리 그 업체의 그 영세성 때문에 사실 뭐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다고 하면은 이 전문가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좀 필요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전시회를 개발하려고 하면 어떤 그런 이쪽 전문가들을 좀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둘 수 있는 저게 되다 보지 없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상당히 좀 부족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온라인 이 전시회를 병행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여기에 보완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국내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고 직원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업체 개개인 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공동으로 이거를 뭐 똑같은 어떤 어려움에 봉착이 돼 있으니까 공동으로 이거를 좀 하나의 우리가 미션을 좀 갖고 개발을 한다고 하고 힘을 좀 합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이제 우리 어떤 뭐 경험이라든가 되게 CEO들의 경험이나 이런 걸로 해왔는데 이렇게 어떤 회사의 혼자 하지 말고 이 정부라든가 산업계라든가 또는 또 학계 또는 이런 연구소 이런 데들이 전부 다 연계해서 협업을 해서 같이 이거를 좀 우리가 대안을 찾아가면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이 공동 온라인 플랫폼 또는 뭐 공동 뭐 온라인으로 하는 뭐 화상 상담이라든가 이런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에서 플랫폼은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하고 그 사람들이 좀 관리를 해줘가지고 뭐 코엑스는 좀 다르긴 하지만 킨텍스라든가 기타 지방 여러 전시자들을 좀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플랫폼도 이 정부라든가 또는 이 여러 가지 이 정부 출자기관 또는 뭐 이 학계라든가 이런 데 같이 협업이 돼가지고 공동 플랫폼을 좀 개발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업계가 공유해서 쓴다고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어떻게 보면 위기가 곧 기회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옛날에 오프라인에서 했던 부족한 면들을 온라인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우리가 개발한다고 하면은 이 B2B 전시의 미래가 또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번 제가 하나 이거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로 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제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아까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바이어를 발굴하는 기능도 생각하신다는 거는 이제 플랫폼을 만드셔갖고 그런 것들을 해외에 홍보해서 바이어들이 스스로 이렇게 여기다 등록을 하거나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요새 나름대로 저는 뭐 거기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그쪽을 조금 나름대로 조금 요새 좀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이제 국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해외 쪽의 데이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바이어라든가 또는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물론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게 일부는 갖고 있지만은 이것이 사실 공유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온라인상의 이 플랫폼을 잘 활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공유를 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바이어들의 발굴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새로운 아이템 발굴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를 요새 지금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게 많더라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새 보면은 뭐 한창 뜨고 있는 그 코로나 때문에 뜨고 있는 집콕을 하다 보니까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은 네. 왜 무슨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그 데이터 추천. 사이언스에서 그 나온 거라 그러는데요. 네. 추천 시스템들. 요새 네. 보면은 그 온라인물에서 보면 어떤 제품을 보면은 그 제품에 크리켓 뜬 사람의 어떤 그분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걸 맞아요. 파악해서 네.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들을 바로바로 그 추천을 해서 띄워주는 어떤 그런 네네네. 기술들이 돼 있거든요. 이게 또 네. 바로 어떤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관심 가질 만한 거를 띄워주는 그쵸. 추천 시스템이라는 거더라고요, 네, 이게요. 네, 네. 이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걸 계속 그 활용한다고 하면은 우리 음. 전시업계에서도 그거를 아마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돼서 한번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여쭤보면 지금 그 플랫폼 개발하시는 거는 그냥 경영 전람에서 내부적으로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외주 뭐 어떤 업체랑 같이 하고 계시나요? 이게 뭐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그 플랫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근데 네. 플랫폼 개발한다는 그 개념은 어떤 코딩하고 이런 것들은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쵸.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전시의 어떤 그 내용이라든가 콘텐츠 같은 거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들은 결과적으로 전시의 전문가인 이제 우리들이 맞아요. 이거를 네. 좀 내야 되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한다고 하면 저희 회사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다 같이. 저희뿐만 아니라 같은 여러 다른 그 전시업계 또는 또 학계 또는 또 정부라든가 왜냐하면 이제 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를 다 같이 공유를 해서 그것들을 다 녹일 수 있는 그런 크고 네. 다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플랫폼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거를 아마 해외에서도 지금 큰 인포마라든가 리드 같은 데서도 독자적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전시회가 되겠지만은 만약 우리가 뭐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정부가 앞장서고 학계가 앞장서고 또는 산업계가 같이 거기에 이제 협업이라든가 이런 게 돼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공동으로 해서 이걸 개발을 해내면은 아마 이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CES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을 못하고 이제 온라인 전시를 했는데 네. 제가 나름대로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한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그 상당히 만족스럽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아마 물론 그 CS 같은 이런 데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파워풀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도 이 관람객들의 니즈라든가 또는 익스비트의 니즈를 오프라인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온라인상으로 다 녹여지지는 않은 게 아닌가. 그쵸. 그런 것이 이제 한계가 돼서 그분들이 상당히 이 불만을 표한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니즈를 파악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몇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아이디어보다는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데이터들을 한번 전부 다 모아서 이거를 한번 전문가들한테 분석을 시켜서 거기에서 객관적인 니즈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플랫폼에다가 녹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좀 냈으면 하는 그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심토스 하고 계시는 박재현 팀장님 이제 작년에 한 해 이제 취소죠. 뭐 결국 연기라기보다는 이제 한 해 못 하셨고 2년마다 하시니까 내년에 이제 개최하시는 것들을 아마 지금도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심토스가 생각하시기에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은 과연 B2B 전시회에서 어떤 기능으로 필요하다 내지는 아예 필요 없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저희도 작년에 4월달에 개최되려다가 연기가 되고 결국은 이제 취소가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수습 안 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2022년도 전시회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전시 개최 전에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는데 기본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참가업체분들 모니터링도 했었고요. 그리고 해외 전시회, 온라인 전시회, 공작기획 관련 온라인 전시회에 참가업체로서도 참가를 한번 해보고 참관객으로 한번 참관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결론은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물론 이제 어떻게 개선되느냐에 따라 뭐 틀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기계업종 경연자님들 이제 후장기계 쪽 하시겠지만 이 공작기계 쪽은 아직 디지털 기술이 아직 현실을 못 따라오기 때문에 온라인은 아직은 시기상조지 않냐는 의견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작년에 저희 짐토프라는 일본 공작기계 전시회 온라인에 한국관으로 한번 업체분들 모시고 참가를 해봤어요. 물론 이제 국고 지원 받아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해외 전시를 1년에 한 3, 4개를 하고 있는데 국고 지원 받아서 근데 참가업체 모집을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신청하세요 하면 그냥 다 알아서 신청하시는데 이번에는 국고 지원이 90%가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전화 걸어서 여쭤봤더니 온라인 전시는 무슨 온라인 전시냐. 돈 낭비다. 90%가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전시의 특징은 이제 참가비를 그 전까지는 거의 다 이제 무료로 온라인 전시가 운영이 됐었는데 그 전시회는 부수당 한 400만 원 정도의 참가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최 측에 아니 비용이 너무 고가가 아니냐. 다른 전시회들은 좀 비용이 그렇게까지 안 비싸다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오프라인 전시로 나오면 그 몇 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뭐 예를 들어 장치도 해야 되고 제품도 보내야 되고 이런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은 결코 비싼 게 아니다라고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온라인 전시 경험하셨던 다른 분들 의견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문제점은 주최자인 저희도 이제 온라인 전시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참가업체 분들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바이어 분들도 역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헤매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서 뭐 CES 같은 경우는 아까 김영수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차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기 굉장히 힘들었다는 그 말씀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직접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언어 문제가 또 영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붙으니까 언어 문제가 또 생겼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온라인 컨퍼런스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유명한 분들, 뭐 예를 들어 구글, 월마트 그런 대표자분들의 컨퍼런스를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들을 수 있다는 거는 굳이 현장을 안 가고 들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를 들을 수가 보일 수가 있는데 과연 전시 기간에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면 컨퍼런스 하는 목적이 있을 거거든요. 참가객하고 연결되지가 않은 온라인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과연 이 오프라인 전시회에서 효과가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도 들어요. 그래서 여지껏 제가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지만 이제 이 문제점 파악해서 좀 정리를 한 거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면 지금 온라인 전시 하니까 이제 고가의 디지털 기술들, VR, 홀로그램 이런 거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전시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플랫폼에 대한 방식보다는 사용자 관점의 접근성과 그리고 검색의 편리성 그리고 바이오와 참가업체 간의 쌍방의 소통이 중심으로 돼서 아까 김영수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시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서 이 플랫폼 설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사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중복인데요. 아까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모든 전시회들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데이터 축적이 많이들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 습성을 예견해서
대처할 수 있는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온라인 전시에 대한 그 개념 정립이 확실히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성과 지표, 또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저희가 찾아내서 그러나 아직은 더 시행착오가 필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토스는 내년 3월 말에서 4월 달에 또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면적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10만 스퀘어미터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 진정됐을 때이고요. 아니면 아까 이제 설문조사 나온 것처럼 5만 스퀘어로 갈 것이냐를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10만으로 가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은 지금 방향 잡은 게 해외 쪽은 온라인 전시를 통해서 바이오하고 국내 참가업체가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할 거고요. 국내는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상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회만 온라인으로 하시는 형태를 지금.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 제품 정보라든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는 뭐 이런 3D 버추얼 이런 식은 아니고요. 예, 2D 기반으로 해가지고 업체를 설명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다가 상담의 기능을 붙여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생각이고, 저희 상담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라인 매칭 시스템을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거 기능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카톡 기능이라든지 이런 채팅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디오 미팅 이런 기능을 좀 추가해서 또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심토스에도 원래 컨퍼런스가 있으셨나요? 예, 저희가 그 작년에 컨퍼런스를 이제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엄청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컨퍼런스를 대대적으로 진짜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취소가 돼서 CSN이 아마 60개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공작기에 관련 그 리딩 업체의 대표자분들까지 섭외를 해가지고 기술 트렌드라든지 그런 거를 좀 선보이고 싶었었는데 아쉽게 돼서 차기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시군요. 지금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게 저희 뭐 많은 업체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 보완제 역할은 좀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다들 이제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심토스라든지 뭐 경영전략, 아까 뭐 영세하다고 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래도 전시업체에서는 이제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영세하다는 표현 좀 그렇고 하고 계시는 데에 비해서 이제 진짜 영세한 이제 그런 업체들은 사실은 전혀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많은 것 같고, 저희가 B2B와 B2C가 또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B2B에서의 온라인 플랫폼과 B2C 전시의 온라인 플랫폼이 또 달라지는 거고, 지금 작년부터 진흥회가 네이버 커머스하고 이렇게 전시회들 매칭을 시켜갖고 커머스를 연결해주는 부분들, 뭐 지금 카카오도 시작을 해서 카카오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네이버나 카카오는 사실 B2B 전시회는 제가 생각해도 전혀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라이브 커머스가 붙고 이런 건 아니고, 아까 김 대표님이 소개시켜 주셨던 그냥 전시장의 모습들을 이렇게 생방으로 보여주면서 그런 내용들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저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도 CES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선은 김태칠 박사님의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두 분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심투스에서 내년에 10만 스퀘어미터 계속 유지해 주셨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약금이 아직 안 냈다는데 그 언제 해결할 것인지. 그거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여기 진짜 빅파이어신데 킨텍스에서 너무. 예. 하여튼 김영주 사장님 말씀 주신 게 협력 방안으로 공동 플랫폼 개발 제안, 이 문제는 좀 우리 학계에서 좀 이론을 정립해 주시고 정말 정부 예산으로서 이런 부분을 개발해 가지고 같이
뭐 잘하는 부자인 전시 주최자나 가난한 영지한 주최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 온라인 전시에 대해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 인식 경로 통로로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그 현장에서 이제 우리 전시회를 하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게 그 안, 이, 비, 설, 신, 식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통로가 6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 눈, 코, 귀, 입, 입, 귀. 뭐, 예, 눈, 코, 네. 입, 귀, 이게 안, 비, 설, 신, 식 하는데 이건 그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 인식 통로가 되는 거고요.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눈을 하고 귀하고 그는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인식 요 3가지 통로로밖에 인식할 수 없는 거고 이것도 현장이 아니라 그냥 그 화면상으로 네, 그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그 인식 통로의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 이야기하듯이 이제 사이버는 거의 하나 그 보조적 기능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뭐 생각합니다. 이걸 넘을 수 있는 기술 발전이 있을까? 그거는 뭐 차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이제 아까 킨텍스에서 이제 그 원래부터 이제 전시회 개최되고 있는데 마침 보니까 코엑스에서 키메스가 오늘부터 개최됐고요. 킨텍스에서는 코리아 빌드가 개최되는데 확실히 그 해외에서 못 들어오니까요. 그 참가하는 기업 숫자도 이제 19년도 대비 한 60% 정도 된 것 같아요. 참가 업체 수준이. 그 참관객도 참관객은 조금 60%,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심도수도 비슷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키메스요? 키메스예요. 네, 키메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푸드코트 식당에 가보니까 식당 주인한테 그 코리아 빌드 19년도 비교하죠. 그 식수 인원이 얼마 되는데 가니까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한 60%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데이터가 참가 업체 규모, 참관객 규모, 여기 와서 밥 먹는 데이터가 이게 거의 비슷한 숫자가 연동돼 있구나 이런 걸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요. 제가 그 교수님이 오다를 주가지고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 CER에서 그 전시 편차를 보여줬더라고요. 이게 그 작년도가 2019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77.6%였고요. 그 금년도가 미국에서 B2B 전시에 얘기하는데 금년도가 19년도에 대해서 57.3% 하락. 그리고 내년에는 19년도 대비 마이너스 10% 이렇게 예상 그 자료를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당히 그 근사치 잘 예측했다 이렇게 저는 좀 보여지고요. 미국 시주지만 우리한테도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잘 알겠지만 UFI 자료에도 보면 그 로컬 전시회가 내셔널 전시회는 금년 하반기에는 개최되기 시작할 건데 그렇지만 인터내셔널 전시회는 그 금년 하반기에도 개최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 예측도 상당히 저는 정확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이미 우리가 이제 그 킨베스나 코리아 빌드는 우리는 뭐 인터내셔널 전시회라고 하지만 실제 개최된 거는 지금 로컬 국내 전시회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해외에서 못 들어오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시회 수준이 한 60% 되는 게 이렇게 전문기관에서 예측하는 수치들이 상당히 근사치에 가는 것 같고요. 아마 2022년도에 가면 거의 이제 19년 수준에 거의 유사한 그 근사치에 접근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그 결국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그 전시회나 B2B 전시회 어떻게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제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아까 김영수 사장님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인포머나 리더를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해 가지고 이 수익화 모델을 어느 정도 구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앞서가는 이제 최고의 글로벌 리더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참에 우리나라도 이런 분야의 플랫폼을 개발해 가지고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코로나가 없어지더라도 이런 거는 그 전시회, B2B 전시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저는 아주 중요한 앞으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내팽개칠 게 아니라 그 좀 더 이참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좀 그 성과 있는 모델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모바일 기반에서 이제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분야에 국내에서도 상당히 그 준비하는 데가 잘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 빅데이터 쪽 관련해 가지고는 이상 네트워크에 상당히 저는 앞서가고 있는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핀텍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 인포머나 그 리드도 보니까 salesforce.com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들도 셀프포스, 예. salesforce.com 네, 그걸 각 회사에 맞게 이게 좀 모디파이 하든지 테일링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킨텍스도 이제 거기에 불러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대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는데, 우리도 이쪽에 바르게 적응해야 이 전시회에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뭐 나머지는 다음에 또 차차로 뭐 질문 주시면 토론하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우리나라 전시회가 그 경쟁력을 갖추려면 일단 이제 뭐 하드웨어는 이제 뭐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전시회 규모를 이제 좀 더 키워야 하는데, 이 키워는 가장 중요한 해외 측면, 해외 사이드 분야에 어떻게 그 확장시키느냐. 여기 아마 저는 가장 핵심을 둬야 되고요. 정부 정책도 이쪽 분야에 핵심을 두는데 좀 개발해야 돼. 구체적인 방법은 그 차차 기회 있으면 같이 또 이야기할 기회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실장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먼저 하나 좀 여쭤보면, 예. 그 이제 우리 뭐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 그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바이어라든지 참가업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잘 돌아가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실제 민간 주최사들이 뭐 영세하다라고 하면, 뭐 우리 실제 전시 산업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는 센타이니까, 센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없을까요? 컨벤션 센터에서. 아니 그냥 가령 제가 그냥 혼자 생각에, 가령 네. 우리 EC21 같은 회사만 해도, 물론 그 센터가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또 EC21 같은 해외 바이어들을 모으는 회사들이 센터에 좀 입주해 있는 방식이 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바이어를 좀, 그러니까 저희가 B2B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면 바이어를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바이어를 뭐 이렇게 막 돈을 주고 유치해야 되는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센터랑 같이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좀 해봤는데, 불가능할까요? 이제 그거는 뭐 센터의 뭐 직제 개표들이나 센터의 좀 변혁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김영규 사장님도 알겠지만 개별 전시회별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과연 그 비용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뭐 그런 문제가 이제 연동되기 때문에 아마 내부 개혁이 좀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해외 데이터, 해외 뭐 돈 주고 사고 또 해외 조직망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 어떻게 녹여낼지 내부 실무적인 그런 것도 이제 내부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 국내 이제 저희 김 대표님하고 박 팀장님께 한번 다시 또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국내에 뭐 650개 이상의 전시회가 개최된다고 하지만 사실 B2B 전시회는 많지 않다 보니까 국내 B2B 전시회가 왜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김 대표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속옷 같은 질문이긴 한데 사실은 이 B2B 전시회가요. 규모라든가 아니면 세계 이제 어떤 리더가 되기 위해서 꼭 선결 과제가 뭐냐면은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 산업의 시장의 규모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제 여기 심토스 나와 있지만 이제 공작기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중점을 둬가지고 산업구조 할 때 중화학공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들 뭐 특히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 중화학공업을 많이 활성을 하면서 그쪽에 대한 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그 공작기계 시장도 규모가 커지고 또 자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공작기계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이제 많이 진출을 했던 것이 이제 사실이거든요. 사실 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코리아팩도 포장 시장이 이제 그 전에는 굉장히 좀 미미했었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이 경제 규모도 커지고 그 개인 GDP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처럼 시장에서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포장 쪽 그 시장도 커져가지고 이제 전시회도 커지면서 이제 그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동반 성장이 되는. B2B 전시회가 사실은 이제 커지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나라의 그 관련된 산업이 트렌드 세터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뭐 한 예를 든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트렌드 세터라고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업.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있는 IT 중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전시회를 보면 바로 이제 세계적인 전시회로 다 도약이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먼저 앞서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B2B 전시회가 좀 가져야 되는데 사실 B2B 전시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심토스도 그 때문에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까 우리 김태철 박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해외에 이제 있는 그 유저들 또는 고객들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우리한테 어떻게 불러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주안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리적으로 극동이라는 데 있다 보니까 너무도 선진국이라든가 뭐 미주라든가 유럽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오려고 그러면은 시차도 완전히 반대고 거리상으로도 거의 뭐 프라임 타임으로 뭐 거의 하루 정도를 소비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지를 굉장히 이제 열악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이제 코로나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면 위주의 오프라인 전시회가 이제 활성이 돼 있고 비대면 쪽은 우리가 이제 거의 생각을 많이 안 했었는데 코로나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보완제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보완제 역할이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넣고 오프라인에서 커버를 못하는 걸 온라인에서 완벽하게 커버를 할 수 있는 것이 한다고 하면은 비록 우리가 대면으로 그 사람들이 못 오지만은 온라인 상으로서 그 사람들을 유도를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분들이 직접 대면으로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그 B2B 산업의 어떤 그 새로운 전시 패러다임이 돼가지고
상당히 커지는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걸 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지금 온라인 전시회가 아까 뭐 CES도 그렇고 공작기계도 다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온라인 전시회를 제가 아까 뭐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이 홈페이지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즉 전시회의 목적을 단순하게 상품 거래 쪽에다만 포커싱을 두다 보니까 그 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 때 거래 그 정보 제공 정도 하는 걸로 끝내는 플랫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는 어떤 정보 제공도 중요하지만은 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B2B 산업인 경우에는 자기들 제품을 직접 시장에다가 커스터머들한테 바로 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파이널 커스터머들한테 보내기 위한 중간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비밀에 붙여지죠. 한 예를 든다 그러면은 어떤 공작 기계라고 하면 그 공작 기계가 만드는 그 파이널 제품이 그 A라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그 A라는 회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시장에 나와 있는 똑같은 제품을 만들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남지를 못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포장 쪽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컵을 만든다. 그럼 A사가 지금 동그란 컵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C라는 사람이 자기도 컵을 생산을 해야 되겠는데 똑같은 컵을 만들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겠죠. 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거를 뭐 동그란 컵이 아닌 네모난 컵이 됐든 세모난 컵이 됐든 다른 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컵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이 시설재, 자본재 어떤 그 기계류죠. 이런 것들이 그걸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근데 사실 그 기계는 그 전에 동그란 컵밖에는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 컵을 만드는 데 적응은 돼 있지만 세모난 컵이라든가 네모난 컵을 만들 수 있는지 이거는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객과 그 기계를 만드는 이 업체 간에 사실 굉장히 긴밀한 어떤 그 상담이라든가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대면이겠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B2B 전시회가 지금까지 이제 상존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어떠한 이 충격이 오더라도 비대면만 가지고는 커버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이 B2B 전시회는 아직도 생명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그걸 좀 조금이라도 좀 보완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뭐 그거 외에도 상당히 지금 여러 그 오프라인상에서 그 전시회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거기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좀 녹여낼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아마 우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죠. 코딩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것들을 인지시키고 인식시킬 때 비로소 아마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전시회에서의 문제점을 온라인에서 커버시키면서 보완제 역할을 하면서 좀 같이 커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되게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저도 막 이러면서 배우면서 지금 듣게 되는 것 같은데 박재현 팀장님도 뭐 혹시 뭐 부연 설명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연 말씀해 주셔도 좋고 심토스는 어떻게 그렇게 해외 바이어부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지에 대한 비법을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면 또 그것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전시회를 2년에 한 번밖에 안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전시회가 1년에 한 650개 정도 열렸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개 그 주최자가 개최하는 전시회 수가 대상이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쫓겨가지고 일단은 참가업체 유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풀리면 참가객은 당연히 이제 뒷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주객이 좀 전도가 되는 안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참가업체는 유치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고요. 참가 설명회를 대대적으로 해서 전시회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한 달 후에 참가 신청 접수를 해서 조기 신청 때는 80% 정도가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뭐 신규 업체 유치 정도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참가객 유치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 프로모션도
저희는 해외 로드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가서 참가 대상 업체 모집을 유치를 해서 심토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전시 벤치마킹하러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근데 해외 나가실 때도 그 설명회 하러 나가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 해외에서 설명회 참가할 사람들을 모아놔야 되잖아요. 네네. 그것도 여기 한국에서 다 하세요? 그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지 에이전트가 있는 아, 국가에 한해서, 지역에 한해서 참석자들을 에이전트들이 유치를 해 주시고요. 저희는 설명회, 그리고 뭐 그런 소요 비용들,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의 전시는 이제 코트라 통해서 해외 바이 유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코트라 쪽 통하지 않고 직접 유치해서 수요자 단체도 해외 수요자 단체도 찾아다니면서 심포스 소개하면서 바이어 델레거레이션 유치해서 오고 있고, 그래서 바이어 쪽 에이전트들도 꽤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공작기계전에 지금 전시를 하시는 이 구성 인원은 몇 명 정도 계신가요? 지금 직접적으로 전시는 저희 팀하고 홍보팀 두 개에서 한 7명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전시 기간 좀 되는 인턴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전시팀 규모가 한 20명까지 늘어나요. 인턴이 그럼 열 몇 명 이렇게 있으신가요? 네, 거기에는 뭐 콜센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외 바이어 매칭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디자이너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많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2년에 한 번 하는 전시회하고 아까 뭐 해외 설명회를 나간다라든지 또는 아까 해외 전시회도 또 이렇게 모집해서 나가신다고 했는데 그런 전반적인 일들을 다 20분 정도가 같이. 네, 각 파트별로 해가지고 자기 담당은 자기가 하는 거고, 해외 또 사업 부분은 해외 전담 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 심토스에서도 아까 이제 뭐 플랫폼이 개발되고 아무튼 그런 디지털과 관련된 그런 영역은 외주사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그 강점 중에 하나가 IT 인력이 저희 협회에 있어요. 두 분이 계신데 전시회 쪽 전문으로 이제 전산 개발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두 분이 다 하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네. 물론 외주를 써야 되죠. 외주를 네. 써야 될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 내부적으로 보고가 안 된 사항이라 괜히 예. 여기서 말씀드렸다가 모가지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주로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외부 플랫폼을 저희가 또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뭐 김영수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고 심토스도 그렇고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프로그래머가 있지만 사실 프로그래머는 코딩하는 이제 프로그래밍만 하는 거고 그 전에 설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설계가 중요하지 뭐 프로그래밍에 누가 와도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설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 산업에 있는 그 종사자들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게 이제 요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악화되다 보니까 경영이 악화되고 뭐 다 나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민낯이 막 다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 요새 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드는 생각이 컨벤션 쪽은 그나마 문체부에서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셔갖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이 좀 있습니다. 그 지원금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디지털 인력도 쓰기도 하고 디지털 인력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또 지원해주기도 하고 이런 지원금 제도가 있는데 전시는 너무 산자부에서 정말 그냥 이렇게 니네가 알아서 잘 해봐. 모르겠어. 니네가 약간 좀 내놓은 자식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 여기 황 교수님도 나와 계시지만 황 교수님과 함께 산학이 진짜 조금 뭔가 이렇게 그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해서 그런 노력을 지금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 분명히 센터도 같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센터도 또 실제 전시회를 뭐 주최하시기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노력이 전에 한번 다른 웨비나에서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 되게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셔서 그런지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 킨터치의 박장혁 대표님 지금 계신가요? 아까 질문 주셨는데 제가 따로 질문 시간 드리겠다고 했는데 박 대표님 질문 직접 하시겠어요? 계신데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네, 안녕하세요. 저 킨터치의 박정혁 대표고요. 제가 지금 저 자동차 아니라서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제가 좀 들어왔고, 사실은 뭐 김영수 대표님은 제가 뵌 적은 처음이지만 경영전람은 여러 번 갔어요. 예, 상무님도 뵈고.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제 팩스포라는 이제 사실은 수출 상담의 플랫폼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상담에도 셀러 바이어 혹은 전시회 같은 경우도 엑시비트하고 어텐디로 나눠지잖아요.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서 컨셉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김영수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데이터가 되고 바이어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매칭에 대한 요소는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현실로 다가왔더니 주최사 입장에서는 엑스비터가 굉장히 큰 밸류죠. 엑스비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제 부스를 생산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비용으로 딸구잖아요. 근데 이제 플랫폼의 입장에서는 매칭이 되려면 엑스비트의 정보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텐디의 정보가 올라와야 이제 매칭의 기본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수출 상담에는 원래 잘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 외에 전시 쪽에 가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다 보면 결국 엑스비트의 정보를 올리면 우리 주최사, 우리 전시의 엑스비트의 정보가 오픈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점에 있어서의 부담감이 있으시다 보니까 뭐 기술적인 이슈도 있지만 그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게 사실 제가 그렇게 몇 년간의 영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을 하나를 나라에서 만들어서 뭐 산자부에서 만들던 뭐 만들어서 쓴다고 했을 때 과연 경영전람이나 뭐 지금 나와 있는 공작기계나 우리 엑스비트 정보를 과감히 올리시고 그 상태에서 바이어 매칭 하시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건가? 사실 그게 가장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면 플랫폼을 만드는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다 돼 있거든요. 8, 90%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게 앞으로 못 나가는 이유는 이런 소스 부분의 이슈가 있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박지현 부장님이나 김영수 대표님이나 뭐 김철치 부장님이나 다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게 제 질문 사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 먼저. 제가요. 네. 사실은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온라인 전시를 하게 되면은 사실 온라인 전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레베ル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사실 막막해요. 그렇다 보면은 그 저희들이 그 온라인 전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그거는 아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받기 전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이제 확신을 한 것이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아까 제가 잠깐 그 발표할 때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비대면으로 해서 그 대안이 이제 작년에 몇 번 치러졌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B2C 쪽하고 좀 다르게 B2B 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 B2B 전시회인 경우에 오프라인 전시회의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그 지금 뭐 다들 예측은 하고 계시겠지만은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이것이 뭐 그 요번에 딱 생긴 게 아니고 그 전에 본다고 그러면 사스라든가 메르스, 지카, 뭐 에볼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바이러스들이 거의 뭐 3년에서 한 4년 간격으로 해서 변이가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인류가 통제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통제는 하되 상당히 이제 그 너무나 이 팬데믹 현상으로 가면서 그 통제 불능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상당히 어떤 우리가 제약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전시에도 영향이 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뭐 지금도 뭐 보면은 뭐 코로나 자체가 뭐 몇 개월 간격으로 계속 변이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정복한다고 해도 제2, 제3의 어떤 그 이 새로운 변이된 바이러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고, 또 그거 외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는 어떤 그 충격이 올 수가 있는데요. 그 충격에 왔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오프라인만 고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안으로 온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까 그 이 리드라든가 인포마 같은 데서 보면 온라인상에서도 이제 레베뉴 창출하는 어떤 그런 것이 지금 강구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거를 병행을 하고, 그 온라인에서 이제 그 레베뉴 창출하려고 그러면은 온라인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거기에 오는 익시비터나 또는 비지터들한테 이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페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게끔 그게 화하는 것이 우리의 그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걱정하셨던 거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아마 절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로서도 그쪽에 이 투자를 같이 투자도 하고 거기에 참여를 분명히 할 거라는 거를 아마 나름대로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두 분 뭐 보충해서 답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팀장님 먼저요. 어, 그 B2B 전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비즈니스 성사지 않습니까? 이 비즈니스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게, 해야 되는 게 이제 B2B 전시의 본질적 기능이고, 출제자는 이걸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구조화된 매칭메이킹 시스템의 필요성이 더 중요시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그는 기후에 지나지 않을 거라 하고요.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주최자는 당연히 선호하고 그걸 이용할 것 같습니다. 네, 박 이상입니다. 팀장님도 혹시 뭐 추가 답변? 네, 제가 질문 이야기는 그 통합 플랫폼을 공용으로 쓰다 보면 그런 정보 유출 같은 게 돼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지 되지 않을 것 같냐, 그런 걸로 질문을 이해했거든요. 맞는 거죠? 예. 익스비터에 대한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이게 온라인 플랫폼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다 사실은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등록업체를 통해서 참가업체 정보가 등록업체가 다 갖고 있고, 그 전시에 오는 그 참관객들, 바이어들 정보도 등록업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록업체 아직까지 몇 개 업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정보 유출은 절대 안 하는 걸로, 그런 가정하에 그 등록업체를 이용하는 거지, 그게 유출이 된다면 등록업체 이용 못하고 자체적으로 하겠죠. 마찬가지로 온라인 통합 플랫폼도 이런 서로 간의 약속, 정보 유출에 대한 약속 그 바운더리 안에서 진행이 돼야 안심하고 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 대표님 뭐 충분한 답변. 네, 답변 됐고요. 약간 말씀하시는 것도 약간의 또 양날에 있는 게 정보 유출이 안 되는 거는 빅데이터랑 약간 방향이 틀린 것 같고, 그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이 덜 성숙해서 사용 못 하시는 경우, 왜냐면 아직까지 IT 기업을 매치메이킹 하는 저희 같은 업체들은 전시의 경영이 짧기 때문에, 인사이트가 적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갖고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따졌을 때 코로나 끝나더라도 오프라인 자체가 여전히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할 거고, 온라인이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을 얼마큼
해외에서 못 들어오는 부분들을 얼마큼 가져갈 수 있느냐,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방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신 분 특별히 없으신 거죠? 예, 황 교수님, 추가 발언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뭐 추가 발언이라기보다도 네. 뭔가 이제 우리가 실제 생각하면 해외 네트워크 또는 바이어 이런 것도 실은 우리 코타라라는 조직이 있고 또 무역협회도 있고 또 우리 중진공이나 이런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 가지고 있는 이 산재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하면 좀 충분히 좀 이렇게 공동 플랫폼이 좀 가능할 것 같아. 지금 우리 박 팀장님 말씀대로 어떤 파이어월 같은 것들을 씌워서 뭐 이제 그 어떤 공개하는 수준이 있겠죠, 그죠? 그런 룰만 잘 좀 만들고 하면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주최자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센터 부분, 그 다음에 정부가 모태펀드 형식으로 정부가 큰 돈을 좀 내고 거기에 우리 센터도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주최자도 같이 그 다음에 코타도 같이 하고 해서 저는 한번 오늘 제안하신 우리 김용수 대표님 제안하신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동 플랫폼 같은 것은 한번 시도하면 좀 어떨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 또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회가 되는 대로 뭐 정보의 유출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 하니까 한번 좀 대성적으로 힘을 좀 모으는 방향으로 뭐 각 업종별 단체가 됐건 아니면 우리 김효사님처럼 진짜 레전드 분께서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또 우리 박 팀장 같이 또 우리 잘 나가는 심토스가 또 해주고 이렇게 해서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좀 싶네요. 예, 그 정도 뭐 질문 겸 뭐 제 의견입니다. 아마 이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보 유출과 관련돼서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유사 중복 전시회가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떤 큰 업체가 거기다 정보를 다 올렸을 때 이게 혹시 다른 전시회로 이런 내용이 바이어라든지 이런 정보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이제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매칭이라든지 이런 거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에 대한 설계를 이제 전시 기획자들이 사실은 사전에 먼저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분들은 전시의 어떤 본질에 대한 특히 어떤 특정 전시에 대한 본질을 모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내가 설계를 다 해갖고 내가 어렵게 돈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이 플랫폼을 이 업체가 다른 데 가서도 자기 거인 양 이렇게 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또 염려가 있는 게 사실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 조율이 되는 그런 것들이 향후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게 제가 한마디만 좀 네. 붙여보면 지금 솔직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전시가 지금 이커머스는 이쪽에 되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온라인이 네. 활성화되면서 네. 또 우리 고객들은 거기에 다 이제 경험을 익스피리언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음. 이게 만약에 우리가 공동 플랫폼을 만들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주로 B2B 쪽 전시회일 것 같아요. B2C 네.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B2B 전시회는 각 분야별로 협회가 다 존재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포장 같으면 포장 협회가 있을 거고 지금 공작기계 협회가 있고 그죠. 그러면 나는 이 정보의 유출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야가 겹치는 다 게 별로 없을 거다. 그러면 차라리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우리가 공동 전시를 하게 되면 덕을 볼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 경영전람 거기에 포장 전에 우리 박 팀장님 그쪽이 또 뭐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가 또 그러니까 B2B 위주로 생각을 하면 업종별 단체가 있고 그러면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대표가 되면 좀 유사중복 전시 좀 정리가 더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상태 현재 상태는 저는 우리 전시회가 좀 더 커져야 되고 뭔가 새로운 기능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개별 업체가 하기 힘드니까 이런 공동 힘을 모아야죠. 힘을 모으면 자연스럽게 코트라가 어느 부분에 협조를 해라. 코트라가 또 무역협회도 협조를 해라. 이런 얘기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지금은 얘기가 좀 안 되잖아요. 왜냐 수요자인 우리 주최 측이나 아니면 협회에서 아무것도 안 내놓는데 일방적으로 코트라 보고 뭘 내놓으라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좋다. 주최자도 낼게. 그러면 센터도 일부 부담할게.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정리하면
그럼 자연스럽게 코트라도 좀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음. 이래 순서가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음. 제 생각은.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시간이 원래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넘어서서 그냥 뭐 최종 뭐 마무리 발언 혹시 더 추가 발언 하실 분들 계시면 예.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보 누수는 저는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는 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 주실 때 우리나라 B2B 전시회가 활성되지 않은 문제점 계속 말씀 주셨는데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나라 전시 부스 가격이 이렇게 가서는 우리나라 B2B 전시회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너무 이게 싸다.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절대 글로벌 전시회로 발전할 수 없고요. 뭐 원인은 별도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회 중심의 전시 주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뀌지 않으면 전문가가 참여하고 그리고 협회 중심의 이게 보직 순환하는 이런 전시 주최업은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외와 교류하지 않는 국내 전시회는 절대 큰 전시회, 글로벌 전시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김 대표님 혹시 추가 얘기하실 거 있으실까요? 이게 저는 뭐 거의 아까 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까 뭐 지금 제일 화두 중에 하나가 공동 플랫폼 했을 때 이제 뭐 정보 유출 문제인데 그 문제는 아마 그 플랫폼 개발할 때 어떤 그 보안 시스템을 넣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 자료가 오거나이저들의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과 공유가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떤 그 코딩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아마 하면은 그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 플랫폼 개발한 사람들의 자기들의 소스를 절대 안 넘겨주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가지려고 그러는데 실제는 우리가 그거를 개발을 의뢰했으면은 그런 공동 소유로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비용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그 소스를 저희들이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아까 같은 그런 그 우려가 불식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소스를 우리한테 넘기게 되면은 차후에 어떤 계속 버전업이라든가 이런 거 됐을 때 자기네들이 배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일단 개발한 업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버전업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계속 가야지 이것이 뭐 그렇죠. 우리가 왔다 소스 갔다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전부 다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거꾸로 지우 같으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전문가들하고 이 전시업계에 있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찾으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이번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조금 저기를 하다 보니까 이 코딩하는 사람들은 그 앱이라든가 이런 걸 코딩하기 좋은데 그 언어를 쓸 때 사실 요새 보면 뭐 이제 자바라든가 이제 이런 쪽을 그 언어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 익숙하기도 하고 그쪽이 좀 좋기도 하는데 이 최근에 와가지고 4차 산업 되면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분석이라는 건데 분석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분석 기능을 보니까 결과적인 통계인데요. 이거를 하는데 보니까 이 요새 이제 개발된 것 중에서 파이썬이라는 어떤 네. 그런 그 언어가 이 통계 분석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미국의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 구글 같은 데서도 그 전에 이제 단어를 많이 쓰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파이썬 쪽으로 지금 많이 돌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 같이 상의를 해서 왜냐하면 결국적으로 앞으로 가서는 그 데이터들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그 공유한 데이터를 우리도 일부 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또 상대방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서로 조금씩 내놓고 한다 보면은 그래야지 진짜 진정한 그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석이 나오고 그걸 근거로 해야지 우리가 전략을 잘 짜서 국제화된 전시회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라든가 그다음에 학계라든가 또 산업계 또는 연구소 이런 데들이 모두가 합심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같이
도출해낸다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지금 단전 직원 뭐냐면 전부 다 자기 거라는 어떤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한데 어떻게 보면은 요번 충격이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더 잃어버리게 하고 다시 전부 다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좀 더 폭넓게 마음을 다 열고 전부 다 같이 들어와서 한 자리에서 이걸 좀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이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팀장님 혹시 예. 이 비대면 전시회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정보 보안도 말씀하셨는데 뭐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뭐 섹터 프로그램 보호법 이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보호 법규를 위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쇼맨십이라든지 발표 스킬을 보유한 그런 참가업체나 주최자가 아마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플랫폼 설계 시에는 전시 메커니즘을 이해한 IT 능력을 보유한 인재가 전시업계에 필요할 것 같고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거 방식은 사실 중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맞는 방식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참가객, 온라인에 어떻게 플랫폼에 유입을 시킬 것이며 오프라인에 어떻게 참여시킬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B2B 전시회하고 B2B 전시회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온라인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전시가 발전하는 데는 사실 B2B 전시회의 역할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런 B2B 전시회의 뭐 공동 플랫폼이 됐던 아니면 뭐 개별 플랫폼이 됐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발전된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쓰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아, 김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